저는 오늘 남편을 사랑하는 척하며 그의 살인 계획을 끝까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남편은 제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고 저는 그걸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척 웃으며 남편이 저지른 모든 걸 증거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너지는 걸 직접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결혼 18년째 저는 한서윤입니다. 49살 집에서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누가 보면 편한 아내, 얌전한 엄마, 착한 며느리겠지요. 그런데 집이라는 곳은요. 겉으로는 따뜻해도 속은 얼음장일 때가 많습니다. 준혁 씨는 원래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침마다 여보, 밥은 먹고 나가 하던 사람.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오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느 날부터 제 건강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요즘 숨차지 않아? 아니요.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검사를 한번 받아봐. 요즘 뉴스 보니까 무섭더라. 그 말이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 내 편인 사람. 그런데 이상했어요. 걱정의 방향이 건강이 아니라 죽음으로 자꾸 향했습니다. 혹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해. 보험은 들어놔야지. 내가 내 옆에 있잖아. 보험. 그 단어가 그의 입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때마다 저는 속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원래 보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요즘 보험이야말로 사랑의 증거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예민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사업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저도 중년이 되니 의심이 많아졌나 보다. 스스로를 달래고 또 달랬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김치찌개를 끓였고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코트도 벗기 전에 제 손을 잡더니 너무 다정하게 웃었지요. 여보, 오늘은 이거 먹어. 건강에 좋대. 뭔데요? 보양식? 그리고 이 약. 요즘은 미리미리 챙겨야 해. 그가 내민 약 봉지에서 저는 낯선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약 같은데 한약 같지 않은 달큰한데 끝이 씁쓸한 냄새. 저는 웃으며 받아들고는 바로 싱크대 아래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통 저는 남편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라 해도 그 정도 선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요. 전화 화면에 뜬 이름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정미라 설계사. 보험 설계사? 준혁 씨가 보험 얘기를 꺼내던 게 그냥 말이 아니었구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정말 잠깐, 정말 아주 잠깐만 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미친 상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 생일로요. 그 순간 저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준혁 씨는 제 생일을 기억하는 남편이 아니라 제 생일을 열쇠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지 창을 열자 짧은 대화가 보였습니다. 아주 짧고 아주 명확했습니다. 보장 설계는 그대로 진행하죠. 수령이는 남편 단독으로요. 사망 원인 쪽은 문제없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이번엔 실수 없게 하겠습니다. 실수, 사망 원인, 준비. 저는 그 단어들을 읽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걸까? 혹시 사업 때문에 보험금을 담보로 뭘 하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 메시지가 모든 변명을 찢어버렸습니다. 사망 시 지급액 18억 확정입니다. 부인 쪽 건강검진 기록만 잘 챙기세요. 약은 드시게 하셨죠? 약. 제가 싱크대 아래 숨겨둔 그 약. 그 약이요. 그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어요.
마치 제 안에 무언가가 똑하고 끊어진 것처럼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멀쩡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이 극한으로 가면 감정이 먼저 얼어붙는다고 하더군요. 샤워기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정말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평화가 제 장례식 전날의 평화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딱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죽으면 안 된다. 아니, 죽을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은 웃는다. 그건 안 된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서 누워 잠든 척했습니다. 남편은 제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지요. 서윤아, 내가 다 지켜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켜준다고요? 당신이 지키는 건 내가 아니라 보험금이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출근한 뒤 곧바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약을 가지고 근처 약국에 갔습니다. 약사는 봉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받으셨어요? 남편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이건 일반적으로 처방 없이 드시면 안 되는 성분이 섞여 있어요. 용량도 이상하고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웃지도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약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아끼는 말 사이로 저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양식이 아니구나. 이건 몸을 약하게 만드는 쪽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길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현실감이 있었어요. 이건 꿈이 아니구나. 내 남편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내가 고른 남자, 내가 믿은 남자, 아이 아빠였던 그 사람이. 그날 오후 저는 아주 평범한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사 김도현. 몇 년 전 상가 임대차 문제로 잠깐 도움을 받았던 분입니다. 도현 선생님, 저 서윤인데요. 아, 서윤 씨.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제가 혹시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조용히요. 목소리가 안 좋네요.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잠시 침을 삼켰습니다.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목숨을 계약서에 적어 넣은 순간부터요. 선생님, 남편이 제 보험금을 노리는 것 같아요. 증거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있어요. 약도요. 그러면요, 서윤 씨.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록으로만 움직이세요. 기록.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제 일상을 증거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자석 메모도, 통장 내역도, 남편의 통화 시간도,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다정한 말까지도요. 그날 밤 남편은 또 약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떨리는데도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챙겨주니까 든든하네요. 그럼, 내가 누구야? 근데 나 약 먹기 전에 사진 좀 찍어도 돼요? 우리 쇼핑몰 고객들한테 건강관리 콘텐츠 올리고 싶어서요. 사진? 그래, 찍어. 뭐든 해. 저는 약 봉지를 손에 들고 날짜와 봉지, 약의 모양이 보이게 찍었습니다. 남편 얼굴도 같이 나오게 자연스럽게요. 남편은 카메라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상을 받는 사람처럼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웃고 있지요. 하지만 그 웃음은 나중에 법정에서 울음으로 바뀔 겁니다. 저는 약을 먹는 척 했습니다. 입에 넣고 물로 넘기는 척,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 토해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이제는 제가 정신을 놓으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침대에 돌아오니 남편이 묻습니다. 괜찮아? 네. 당신 덕분에요. 그래. 내 말 잘 들어. 요즘은 정말 조심해야 해. 응. 나도 조심할게요. 조심.
그래요. 제가 조심해야 하는 건 병이 아니라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얼굴이 아니라 나를 팔아먹는 얼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편이 짜는 계획이 아니라 제가 짜는 계획대로 움직이겠다고요. 의심이 확신이 되고 확신이 계획으로 굳어가던 시간,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남편의 얼굴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 죽음에 가격표를 붙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두 얼굴은 너무 자연스럽게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아침마다 제 머리맡에 물을 가져다 두었고 식탁에 앉으면 제 그릇부터 챙겼습니다. 그 다정함이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연습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이거 먼저 먹어. 또 약이에요? 응.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잖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약 봉지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그 떨림을 긴장으로 착각했겠지요. 아니면 그 떨림이 마음에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서워하는 게 좋은 사람이다. 저는 그날부터 남편 앞에서 일부러 약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을 더했고 피곤한 척을 했고 계단을 오르다 일부러 숨을 골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봐봐, 내가 말했잖아. 괜히 무리하지 말라니까. 당신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아. 그 말들을 들으며 저는 하나씩 메모했습니다. 날짜, 시간, 남편의 말, 표정, 억양. 이제 제 하루는 생활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저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굳이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기실에서도 제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검사 수치 다 정상입니다. 연령 대비 아주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의 입꼬리가 잠깐 내려갔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실망을요. 병원을 나와서 남편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요. 네, 결과 나왔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네. 다시 이야기해보죠. 아직은. 그 말이 제 심장을 세게 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무서워. 뭐가?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쓰러질까봐.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너무 꼭이어서 숨이 막힐 정도로요.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고 대놓고요. 서류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보험계약서, 특약 설명서, 사망시 지급 조건, 제 이름은 어디에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목이었고, 조건이었고, 숫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도연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서윤 씨, 지금까지 모은 게 있습니까? 네, 많이요. 그럼 잘못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 말에 제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보험 설계사와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근처를 지나가며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봤습니다. 정미라는 서류를 내밀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부부가 아니라 공범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제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보험 하나 더 들까? 왜요? 요즘 세상 무섭잖아.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결말을 정해놓고 과정만 조정하고 있다는 걸요. 그래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람과 기쁨이 섞인 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약의 양을 줄였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모든 통화를 녹음했고 모든 약을 보관했고 모든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일부러 남편에게 이 말을 던졌습니다. 여보, 만약 내가 먼저 죽으면 당신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제가 필요했던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당할 차례가 아니라 내가 끝낼 차례다. 끝까지 웃는 사람은 항상 마지막에 준비한 사람이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두려움보다 분명한 감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끝내야 한다는 감정. 이 결혼을, 이 남자를,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이 시간을요. 남편은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은 계획이 틀어지면 반드시 서두르게 됩니다. 여보, 요즘 약 잘 안 먹는 것 같아. 먹고 있어요. 아니야. 당신 눈빛이 달라.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달라진 건 제 눈빛이 아니라 당신의 기대지요. 저는 일부러 남편 앞에서 약을 먹는 연기를 더 자주 했습니다. 컵을 들고 입에 넣고 목을 넘기는 척하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그때마다 남편은 안도했습니다. 그 안도감이 그를 더 깊이 끌어당겼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겼다고 믿는 순간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며칠 뒤 남편은 저에게 보험 설계사 정미라를 직접 소개했습니다. 여보, 이분이 우리 보험 봐주시는 분이야. 아, 그분이세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미라는 제 몸을 훑어보듯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셔야 해요. 요즘은 갑자기 안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살려고요. 그 순간 정미라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도연 법무사에게 마지막으로 연락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상대는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아요. 그럼 지금이 가장 안전한 순간입니다. 안전. 참 이상한 말이지요. 제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순간이 상대가 방심했을 때라니요.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몸이 더 안 좋은 것 같아. 그래. 자꾸 어지럽고 가끔 기억도 흐릿해.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밝아졌습니다. 아니, 밝아졌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약을 좀 바꿔보자. 그 말이 모든 걸 끝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건넨 약을 저는 그대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제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되돌아갈 길은 없었으니까요. 고소장은 차분하게 접수되었습니다. 보험 목적 살인 미수, 증거자료 첨부, 접수 도장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새 페이지를 여는 소리 같았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회사에서 조사를 받다 경찰서로 불려갔습니다. 보험 설계사 정미라도 까치였습니다.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아니, 걸 수 없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해라고, 사랑이라고, 그럴 리 없다고. 하지만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녹취, 약 성분, 보험 구조, 하나하나 남편의 말 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남편은 저를 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서윤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약을 먹을 때마다 바라보던 눈으로 지금 나를 보고 있네요.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배우자의 사망을 계획한 중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보호 대상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요. 집에 들어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서 말하는 게 낫다. 남편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도, 평판도, 그리고 저를 지배할 수 있다는 착각까지.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조용히, 끝까지요.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이겼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